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5일 울프입니다. 자, 단골 공약으로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타이거 200 건설 ETF입니다. 타이거 200 건설 ETF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 중 대형 건설 섹터에 투자하자입니다. 이 주가 추세상 하단에서의 강력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건설 섹터에 대한 회복인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가 좀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자, 이 이외에 일주일 이내에 급등한 섹터 ETF로는 타이거 KRX 인덱스 인터넷 K뉴딜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정치 공약 중 역시 공급 대책으로 나올 만한 게 또 건설 만한 게 없어요. 향후 정치 공약 또는 이후에 나올 건설 호재가 또 이제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고, 꼭 손절은 이 디스카운트 추세선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하단에서의 강력한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는 그런 반등인지 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빨간색 선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속적인 탄력을 받으면 계속 빨간색 선에서 이제 우상향, 그러니까 프리미엄 구간을 계속 받아가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떨어질 때는 이제 어디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그 횡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 줄 것이냐. 올라와 준다면 저라면 매수를 하겠어요. 하지만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보고 매수를 결정을 하셔도 그때가 더 늦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거래대금도 봐도 이제 일정 수준에서의 거래대금을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정 이후에 2011년 이후로 계속 건설주 관련된 주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산출 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고요. 대상 종목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섹터 분류 기준을 체계를 적용해서 산출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건설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정말로 이게 정말 건설로 속하는 종목인지는 제가 이따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출 방식은 유동 주식수 적용,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정기 변경은 이제 6월달에 한번 변경이 돼요. 연에 한번. 단위 종목 한도는 최대 25%입니다. 총 보수는 연 0.4%고, 분배금은 1년에 30원에서 35원 그런 수준을 해서 한 주당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구성 종목을 보면 정말로 이걸 진짜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설사죠. 비중이 71%. 그 다음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좀 이상하죠.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괜찮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면 이제 플랜터 사업도 하고 발전소도 짓고 건설도 하니까요. GS건설, DLELC, 대우건설, HDC, 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위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다는 게 좀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은 건설이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현대건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DH, 힐스테이트, 지식산업센터, 고급 주어기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사업 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건설 사업자고, 그거 외에도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 플랜트, 에너지 이런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1등 건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은 건설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2차전지 소재나 첨단 화학 소재, 산업 기초 소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거는 회사 홈페이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어디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에너지 소재에 대한 리딩 컴퍼니를 부각한다. 원료 경쟁력 기반 케미컬 밸류 체인의 확대를 한다. 내화물 토탈솔루션 체제를 구축한다. 이 내화물이 약간 사실 건설과 관련되어 있나? 근데 정확하게는 이 회사는 화학 에너지 소재 회사입니다. 소재라고 이제 명확하게 박혀 있어요.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종목은 빨리 편출을 시키고요. 제대로 된 건설사 위주로 편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사업을 좀 영위하는 사업을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러한 사업 그대로 이어가 나간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하나. 자,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경계해야 할 ETF 특성상 하나의 특정 종목이 가격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건설이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도 똑같이 많이 상승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 이제는 좀 건설과 무관하지 않는 이제 포트가 있는 그런 경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좀 버려야 하지 않나. 제대로 된 건설사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만 이 포트에 넣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외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는 타이거, KRX, 인터넷, K뉴딜입니다. 인터넷 산업국 10개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대장, 중대장, 소대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대장을 보면 첫 번째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이거는 누구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도전 비즈원으로 보면 이제 도전 비즈원이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중대장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형님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또 도전 비즈원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제 KMW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저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왜 KMW가 들어가 있지? 얘가 왜? 얘는 그냥 5G 테마인 KMW 같은 경우에는 5G 테마에 좀 가깝습니다. 인터넷과 과연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터넷 서비스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 같은데, 일단 KMW가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 그런 지수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NHS 한국사이버결제. 이건 핀테크나 이런 쪽이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두 번째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가치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죠. 주가가 충분히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됐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하죠.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200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코스피 종목 중 대형 건설 섹터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하단에서 추세 하단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건설 섹터의 회복인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가, 이걸 좀 시간을 들여서 볼 필요가 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